네, 안녕하세요. 피터라이드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주 종목으로 하고 있는 크리테리움을 집에서도 온라인, 정확히 말해서는 온라인 주이프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저도 이게 크리테리움 레이스가 출시가 됐다는 거를 듣기만 했었는데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저도 이제 처음으로 주이프트 크리테리움 레이스를 참가를 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른쪽 위에 보면은 G프트에서 레이스를 이제 그레이드별로 나눠 놓죠. 그래서 A부터 B, C, D 그리고 E는 이제 그룹 워크아웃 할 때 하는 그런 그룹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가 가장 높은 등급에서 보통 FTP가 4에서 5점대인 사람들이 주로 레이스를 참가를 합니다. 하지만 G프트라는 게 이제 온라인에서 하기도 하고 또 다들 몸무게 치팅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이제 레이스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있는 이제 모티베이션을 만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레이스가 방금 시작을 했고요. 보통 이제 이런 지프트 레이스는 시작을 하자마자 굉장히 페이스가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게임의 이제 특성상 이제 사람을 뚫고 라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를 올리면은 사람을 돌아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사람을 통과를 해서 앞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파워를 빡세게 치면은 뒤쪽에 갭이 나기가 쉽죠. 그래서 앞으로 나가기도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과 함께 다들 이제 400, 500W 쓰면서 앞으로 나가서 이제 갭을 벌린 다음에 이제 초반 인터벌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을 떨어뜨려 놓고서 이제 레이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식이 되겠죠. 보면은 저는 이제 앞쪽 그룹에 속해서 가고 있고요. 이제 코스 같은 걸 보면은 전형적인 크리테리움 코스입니다. 이제 코너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사인이 났고 코너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차피 지프트는 코너링을 안 해도 되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평지가 있다가 이제 중간중간씩 언덕의 인터벌을 몇 번씩 쳐야 되는 순환 코스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코스 여기서부터 벽돌길이 나오면은 어필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 5% 살짝 죽었다가 다시 한번 언덕을 올라가면서 5% 6%까지 해서 굉장히 짧은 어필이죠. 그래서 여기 한 15초 정도 아마 될 거로 예상을 하는데요. 19초 걸렸네요, 지금은. 이렇게 짧은 어필을 오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평지, 그다음에 내리막 이거를 계속해서 순환을 도는 거죠. 이게 이제 언덕에서 그룹과 붙어가지 못하게 되면은 문제가 아예 떨어지면서 이제 평지 쪽에서 드래프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 바퀴마다 이렇게 인터벌을 걸어줘야 된다는 전형적인 크리테리움의 형상을 띠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너링 같은 거를 신경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인터벌을 더 많이 걸죠. 이 부분 여기가 이제 경사가 막 마이너스 10도 됐다가 또 언덕으로도 10도가 됐다 이런 식으로 낙타등이죠. 이게 스마트 트레이너가 가장 싫어하는 세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경사도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스마트 트레이너도 이제 부하를 계속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트레이너가 이제 성능이 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람들의 페이스가 들쑥날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타는지를 좀 눈치를 봐야 하는 구간임을 이제 첫 바퀴를 돌면서 눈치를 좀 채고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방금 10바퀴 나왔던 게 9바퀴로 바뀌었죠. 이렇게 한 바퀴가 도는 랩이 되겠고요. 처음 돌아보면서 이제 코스를 좀 탐색을 하고 좀 묻어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타나 좀 관찰을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뭐 재밌는 코스인 것 같고요. 인터벌을 계속 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연습이 될 수 있죠. 보통 로드 레이서와 크리테리움 레이서의 차이점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로드 레이서들의 경우에는 이제 와트 퍼 킬로라고 해서 몸무게 대비 낼 수 있는 파워 그리고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파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덕을 오른다든지 아니면 이제 꾸준하게 어택을 해서 TT 자세나 이런 걸 취해서 BA를 나간다든지 이런 게 그런 능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죠. 하지만 크리테리움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같은 게 굉장히 많이 개입이 되고요. 팩 안에서의 포지션이라든지 이렇게 코너를 돌 때 어떤 라인을 잡을 건지 누구의 휠을 따라갈 건지 그리고 인터벌을 이제 계속해서 견딜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훨씬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드레이서 같은 경우에는 뭐 20분, 30분 파워를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고요.
크리테리움 레이스를 하실 거라면은 뭐 1분 내지는 뭐 30초에 뭐 10점대 파워, 뭐 7점대 파워를 이제 20번, 30번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를 주로 훈련을 하시는 게 이제 크리테리움 레이스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뭐 400, 500W로 이제 언덕을 올라가서 인터벌을 계속 걸어주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덕을 이제 처음으로 진입을 하고, 그다음에 언덕을 가장 후미로 이제 올라오는 걸 목표로 했는데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최대한 파워를 일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제 선두에서 계속 탈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언덕 자체를 일단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내가 낼 수 있는 최소의 파워의 인터벌로 언덕을 끝마친 다음에 팩에선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최소한의 파워로만 팩 후미에 매달려서 가려고 이제 간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롤링 힐이라고 이제 낙하등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의도치 않게 또 선두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파워를 죽여서 팩의 후미를 다시 돌아가고 있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언덕이 이제 연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쪽 구간에서는 좀 뒤쪽으로 가보시게 되면은 뭐 또 중간중간 이렇게 스타트 라인을 지나게 되면은 이제 아이템을 또 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깃털 아이템을 받았죠. 이런 깃털 아이템 같은 걸 받았을 때는 몸무게를 제가 알기로는 15파운드인가를 줄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8kg 정도. 그래서 언덕에서 쓰는 게 가장 좋겠죠. 평지나 내리막에서 쓰면은 오히려 낭비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아이템을 쓰는 방법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스페이스바나 뭐 핸드폰 어플로 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총 20km, 10바퀴를 도는 코스였기 때문에 인터벌을 적어도 20번은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 언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이템을 써줬고요.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아이템을 하나둘씩 쓰고 있죠. 뭐 드래프트 아이템이라든지 깃털 아이템 이런 걸 쓰면서 최대한 파워를 아껴서 이제 언덕을 올라가기 위해서 다들 이러고 있는 거죠. 이 언덕을 이제 못 올라간다기보다는 최대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라이딩을 다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벌을 반복하고요, 또 하고요, 또 하면서 누가 가장 적은 데미지를 받는지 이런 거를 겨루는 게 바로 이런 크리테리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팩이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앞쪽에 두 명이 브레이커웨이를 찍고 나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에어로 부스트를 쓰면서 너네가 안 쫓으면 나라도 가겠다라고 하면서 앞쪽으로 조금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지프트가 조금 현실과 다른 게 누가 이제 반응이 늦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앞에 나가면은 뒤쪽에서는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 급격하게 파워를 올리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선두가 파워를 확 낮추면은 지금같이 딴 사람들 앞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식의 라이딩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순전히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현실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프트 레이스를 잘하는 법과 현실 레이스는 좀 갭이 있고요. 간극이 있죠.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앞서서 이제 쫓아가는 척을 해줘서 팩을 앞까지 끌어줬고 앞선 두 명을 이제 거의 다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현재 6번째에서 7번째 랩을 돌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아이템 운도 좀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경험치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같이 드래프트 아이템, 이거는 앞에 누가 있을 때 드래프트 효과를 더 늘려주는 그런 식의 아이템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나서서 이제 끌었을 때 이제 2초까지 지금 줄어들었는데 또 서로 추격의 의무를 이제 미루면서 다시 갭이 3초까지도 벌어지고 있고요. 도망가는 자와 쫓는 자의 이런 대결처럼 이루어지게 되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평지를 타게 되면은 팩으로 타는 게 아무래도 효율이 훨씬 좋기 때문에 BA를 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더군다나 또 팀 플레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개인 플레이죠. 그래서 BA가 성공하는 거는 훨씬 더 어려운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쪽에서 다시 갭이 3초로 벌어졌다가 2초로 줄어들었다가 이런 식의 싸움을 하고 있죠. 앞쪽에서도 이제 갭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은 또 이런 의지가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뒤쪽 팩은 이렇게 초 간격만 유지를 해주면서 타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벌을 이제 걸게 되겠고요. 뭐 500W, 600W 정도까지 타는 거는 항상 있는 일이겠죠. 그래서 7점대, 한 8점대로 이제 언덕을 항상 올라주고 나서
뒤에 사람들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런 거 상황을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7번째 바퀴를 돌고 있고요. 좀 더 뒤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번쩍번쩍하는 자전거를 타고 있죠. 이게 지프트에서 가장 좋은 바이크인 스롬 바이크라고 하는데요. 좀 일정량의 이제 퀘스트를 에베레스팅하고도 더 타면은 주는 자전거인데 전 그런 게 없죠. 그래서 다들 좋은 자전거 타는데 나만 꽂은 거 타고 뭐 그런 거죠. 아무튼 근데 또 방금 언덕에서도 이제 인터벌을 치고 이제 8번째 바퀴를 타고 있는데 보통 8번째나 9번째 바퀴가 조금 힘이 들게 되고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떨궈내야만 하는 스프린터가 아닌 라이더들이 어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모든 게 실패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 바퀴에서는 조금 다들 눈치를 보면서 팩의 속도가 좀 내려가는 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막판 승부가 일어나게 되겠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8번째 바퀴에서 얻은 아이템이 에어로 부스트라고 해서 저 왼쪽 위쪽에 보면 헬멧 아이템이 있죠. 이게 평지나 이렇게 속도가 빠를 때는 가장 좋은 아이템입니다. 에어로 드래그를 줄여주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좋고요. 마지막 스프린트를 할 때 쓰기 가장 좋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을 안 쓰고 아껴뒀다가 마지막 스프린트에 쓰기 위해서 아끼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9번째 바퀴를 가고 있고 이날의 NP가 한 330, 4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높은 파워는 아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심박에 좀 여유가 있는 편이었고 마지막 스프린트를 위해서 그룹의 뒤쪽에서 그냥 따라가는 편으로 라이딩을 하고 있죠. 또 총 20km인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30분이면은 레이스가 끝나죠. 그래서 뭐 모든 걸 다 쏟아내도 되는 그런 라이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도 이제 팩의 앞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팩이 끊어지는 거를 경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의 목표는 우승이기 때문에 뭐 뒤쪽에서 좀 세이브를 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누가 끊어지거나 하면 또 인터벌을 쳐서 앞으로 붙어야 되기 때문에 한 4번째나 5번째 한 그 정도의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라이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9번째 이제 언더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앞쪽으로 다시 붙어주고요. 다시 또 600W 넘었죠. 한 명이 지금 BA를 하는데 저렇게 나가는 경우는 보통 스프린터가 자신이 없는 라이더가 많죠. 하지만 팩이 쫓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부담 없이 뭐 한 500W만 내도 이거 앞에 있는 사람 잡을 수 있다라는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팩이 살짝 늘어지고 있지만 뭐 뒤쪽 후미만 따라가도 되니까 이거를 잘라먹지만 않으면요 누군가가. 그래서 여기에서 팩의 뒤로 있고 지금 아이템을 쓰는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피니시 라인 쪽을 지날 때 다시 아이템을 하나 주는데 거기서 만약에 경험치나 이런 게 나오면은 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이 제 스마트 트레이너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롤링힐 이쪽을 지나다 보면 제가 항상 앞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언더가 넘자마자 좀 뒤로 오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 선두에 있는 라이더가 잡히게 됐죠. 그래서 이 라이더는 아마도 이제 모든 걸 쏟아냈기 때문에 피니시에 참가하기에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룹을 따라가고요.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저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회심의 어택을 한 건데 실패를 하게 됐으면서 이제 남아있는 라이더들이 이제 피니시까지 스프린트 경합을 벌이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바퀴에 들어서게 됐고요. 지금 한 10명 정도가 이제 이 팩에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앞쪽에 위치를 했고 이번 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기 호주가 아니라 스위든이죠. SWE 파란색 저지의 팀들이 주최를 해서 그런지 팀플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스위프트 자체가 개인전이기 때문에 팀플이 쉽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이 라이더들이 좀 잘 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의식을 하면서 타고 있었고요. 마지막 1.5km를 남기고서 지금 3번째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앞으로 나가면은 다시 또 파워를 낮추고 뒤쪽으로 하면 다시 높이면서 파워가 일정하지는 않게 유지가 됐습니다. 이제 현실과 라이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정교하게 맞추는 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 마지막 인터벌을 이제 앞두고 있고요. 이 인터벌에서 이제 스프린터가 아닌 라이더들은 이제 모든 거를 쏟아붓고 이제 스프린터들의 다리를 데미지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스프린터들은 최대한 따라가서 버텨서 끝까지 마지막 스프린트를 노릴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언덕을 두 번째로 올라오면서 다른 라이더를 쫓아서 이제 구멍을 내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스웨덴 라이더 한 명이 이제 먼저 어택을 치면서 다른 라이더들을 이제 체력을 빼기를 유도를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한 명이 B를 쳤고 나머지 라이더들이 쫓아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선 세 명의 라이더가 이제 잘 쫓아만 준다면 완전 땡큐죠. 지금 두 번째 라이더가 지치면서 이제 드래프트를 봤던 스웨덴 라이더가 이제 2번으로 섰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좀 페이스를 늦추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제가 또 다시 앞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서 다른 라이더를 앞쪽으로 보내야겠다 싶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스웨덴 라이더가 살짝 페이스를 낮췄죠. 그래서 제가 앞쪽으로 나가준 다음에 다른 라이더를 다시 보내주고서 지금 300m가 남았기 때문에 이제 스프린트를 쳐야 할 타이밍입니다. 이제 700와트를 내면서 막판 스프린트를 치기 위해서 이제 댄싱을 시작을 하면서 저도 아이템을 썼죠. 그래서 마지막 스프린트를 670, 800, 900, 1000까지 나오면서 지금 선두까지 스치면서 우승을 하게 됐죠. 근데 이게 G부터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900, 600W가 나오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딜레이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G부트에서 크리테리움을 조금이라도 이제 경험해 보실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로드레이스나 이런 다른 클라이밍 레이스 말고도 이런 식의 레이스도 있으니까 G부트 컴패니언에서 찾아서 이제 이런 식으로 라이딩 하시면 재밌는 인도어 라이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